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19년도 전기기사 제2회 전기 자기학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전기기사 제2회 필기시험 제1과목 전기 자기학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한 변이 A미터인 정사각형 단일 코일이 있다. 코일에 I암페의 조류를 흘릴 때 정사각형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는 몇 암페아톤 퍼미터인가 물었네요. 이런 정사각형이 있죠. 한 변의 길이가 A미터인 정사각형에 I암페의 조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중심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의 H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그럼 이 한 변 전류에 의해서 여기 거리가 R미터일 때 이 전류에 의해서 자개의 세기는 앙페르의 온난화 소치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전류에 의해서 또 들어가는 방향, 요 전류 모두 다 같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다 같죠? 요 거리나 여기서 거리나 이 거리나 다 같으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한 변 전류에 의한 한 변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해서 몇 배? 4배를 해주면 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 R은 요 한 변의 길이가 A미터가 되니까 거리 R은 무엇이 된다? A는 2분의 A미터가 되고 요 각도는 요 R미터를 연결한 선분과 피중방향 각도의 세타1, 요 각도를 세타2라고 할 때 유한직선 전류, 이 길이 한정되어 있는 유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기억하시죠? 유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는 4파이 R분지 I에 사인 세타1 플러스 사인 세타2 이것이 유한직선 전류로부터 R미터 떨어져 있는 점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이냐? 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그대로 대입해 주죠. 4파이 R값 대신에 2분의 A를 넣고 I 곱하기 사인 45도는 얼마입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45도를 넣어주면은 45도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여기에 변이 4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4, 4 쏘가 되고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 더해줬으니까 2 지워지고 루트 2만 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2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A분의 2 올라가서 2루트 2가 됐죠? 2루트 2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단위 암페아톤 퍼 메타. 그래서 정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파이 A분의 2루트 2I 해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1번이 있네요. 근데 2번 단면적 S, 길이 L, 투자율이 뮤인 자성체의 자기회로의 권선을 N위에 감아서 I암페의 조류를 흘릴 때 자속은 이렇게 물었네요. 솔레노이드, 물론 여러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만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를 놓고 볼 때 코일의 권수를 N위에 이렇게 감았다. 여기에 I암페의 조류를 흘려주며 코일의 권수는 N위에 감겨 있습니다. 여기에 철심의 단면적은 S미터의 제곱이고 자루의 평균 자속이 순환하는 자루의 길이는 L미터이다. 자속화이가 순환하는데 이 자루의 길이가 L미터 그리고 이 자속화이를 투과시켜 줄 수 있는 능률이 투자율 뮤 헨리 퍼 메타라. 이럴 경우에 자속화이 값은 얼마인가? 자속화이를 구하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자기율의 오미 법칙에서 기자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자력은 얼마이다? 기자력 F로 써서 기자력은 NOI가 기자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은 얼마이다? 자기저항 R우 마그네트에서 자기저항은 투자율 단면적분의 자료의 길이가 자기저항이거든요. 따라서 자속화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회로의 오미법칙에 의해서 자속화이는 자기저항 R우 마그네트분의 기자력 F가 자기회로의 오미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저항은 투자율 단면적분의 자료의 길이가 자기저항이고 기자력은 NOI가 되었죠. 따라서 투자율 면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속화이는 자료의 길이 L분지 투자율 단면적 곱하기 NOI가 되겠네요. 단위 웨버가 되겠죠. 그래서
L분지 뮤 S NY, L분지 뮤 S NY라 해서 4번이 있네요. L분지 뮤 S NY,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보십니다. 자성의 밀도가 0.3 웨버/m의 제곱인 평등 자개 내에 5A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2m인 직선 도체가 있다. 이 도체를 자개의 방향에 대해서 60도의 각으로 놓여 있을 때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한 문제이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공식 뭐 다 아시는 것이죠. 힘 폴스는 무엇이냐? 크게만 구하게 되면은 IBL 사인 세타,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한 힘의 세기를 산출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넣어주죠. 전류는 5A라고 줄였습니다. 전류는 5A 곱하기 자성의 밀도는 0.3이요. 도체의 길이가 2m라고 줄였죠. 각도가 이 전류와 자장이 이루는 각도가 60도라고 줄였습니다. 60도.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었죠. 그러면은 요 2 소거되고 1.5 곱하기 1.732네요. 1.5 곱하기 1.732 하면은 약 2.6 정도가 되겠습니다. 2.59 얼마 나올 것입니다. 2.6이 되었다. 힘의 단위 뉴턴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4번, 어떤 대전체가 진공 중에서 전속이 Q쿨럼이었다. 이 대전체를 비전율이 10인 유전체 속으로 가져갈 경우에 전속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의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 Q쿨럼의 전화가 있는데 Q쿨럼의 전화가 어디에 놓여져 있다? 진공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진공 중이다. 진공의 유전율이 필요한 재료인 진공 중에 놓여져 있다. 이럴 때 여기서 무엇이 유출되어 나옵니까? 전기적 에너지 흐름인 전속이 유출되어 나오죠. 네, 전속을 푸사이라고 씁니다. 전속 푸사이는 뭘 것 같다? 네, 그래서 전하 Q와 같거든요. 전속은 항상 전하 Q 쿨럼과 같다. 그래서 전속의 단위도 쿨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 중일 때의 전속이 Q와 같을 때 이 전하를 어디로 갖고 왔습니까? 이 전하를 유전체인 유전체로 가져왔습니다. 주의 매질이 비전율이 10인 유전체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이피론제로 이피론S에서 비전율이 10인 이런 유전체 속으로 가져왔다. 이럴 때의 전속의 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유전체 중에서 전속 푸사인은 어떻게 되는가? 유전체 중에서의 전속은 언제나 전속은 주의 매질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전속입니다. 전기력선은 가상적인 선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주의 매질에 따라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는 진공 중일 때는 이피론 제로분의 Q가 됩니다. 근데 이 전기력선 수는 주의 매질에 따라 바뀝니다. 어떤 매질일 때는 매질 내에서의 전기력선 수 N는 제로이고 어떤 유전체 중에서의 전기력선 수는 이피론 제로, 이피론 S분의 Q가 되어서 전기력선 수는 주의 매질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드는 게 전기력선인데 이렇게 주의 매질에 따라 변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전속이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전속은 무엇이다? 주의 매질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수를 갖는 게 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속은 진공 중일 때의 전속의 수나 유전체 중에서의 전속의 수는 언제나 어떻다? 동일하다. 주의 매질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다라. 그렇게 꼭 이것이야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주의 매질에 따라 변화하고 전속은 주의 매질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Q쿨럼의 전하로부터 유출되어 나오는 전속의 수는 진공 중일 때보다 유전체 중일 때는 항상 동일하다. 답이 1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5번 30V/m의 전개 내에 80V 되는 점에서 1쿨럼의 전하를 전개 방향으로 80cm 이동한 경우 그 점의 전위는 물었네요. 이런 얘기죠. 전개 2가 이렇게 진행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얘가 30V/m인 전개 중에서 여기 H점의 전위가 VH점의 전위가 80V였습니다. 80V. 전개의 진행 방향으로, 이 전개 2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거리 변이 L가 있고로 80cm, 0.8m만큼 떨어져 있는 이 B점. B점의 전위 VB 값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쿨럼이라는 단위 전개라를 전개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B점의 전위는 A점보다 전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단위 정전환을 거슬러 가면 전위가 높아지는데 전개의 진행 방향으로 단위 정전환을 운반해 오면 전위가 낮아지죠. 그래서 B점의 전위는 항상 이렇게 푸는 것이죠. A점의 전위에서 두 점 사이 전위차를 빼주는 것입니다. 두 점 사이 전위차. 전위차는 전개의 세기 2에다가 변위를 내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위차이거든요. 전개의 세기 곱하기 변위하면은 전위차. 그래서 A점의 전위에서 전위차를 빼주면은 B점의 전위가 됐더라. A점의 전위는 80V라고 줘줬죠? 80V. 마이너스 전개의 세기는 30V/m이며 변위가 0.8m라고 줘줬습니다. 2.4. 예, 그래서 24V가 되었으니까 빼주니까 56V가 되겠네요. 그래서 B점의 전위는 56V이다. 거기서 찾아보시면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스토크스의 정리는 물었네요. 스토크스의 정리. 스토크스의 정리는 간단하게 선적분이 면에 대한 적분으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벡터계에서만 적용되는 현상이거든요. 벡터계에서 자기 H를 갖고 보면 이게 벡터, 자기는 벡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H의 벡터함수인 자기 H의 경계 경로입니다. 경계 경로에 대한 서킷 주의 적분을 하면은 이 값은 뭘 것 같다? 수직 성분의 노말 법선 성분의 미수한 면에 대해서 벡터의 회전, 로테이션이라고 쓰는 것이죠. 로테이션 H. 회전 벡터의 적분한 값과 같더라. 이렇게 쓰는 것을 스토크스의 정리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경로인 선적분의 값이 무엇으로 수직 성분의 면적분으로 치환되는 것, 선적분이 무슨 적분으로 면적분으로 치환되는 것. 그때 뭘 취해야 됩니까? 로테이션을 취해야 되며 항상 벡터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이게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로테이션 또는 컬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고요. 컬 로테이션에서 알로티. 다시 쓰면은 경계 경로에 대한 벡터함수의 주의 적분을 하면은 서킷이 한 바퀴 회전했다는 뜻이죠. 법선 성분의 면에 대한 회전 벡터의 면적분과 같은 값이 되더라. 로테이션을 취해줘야 되죠. 로테이션을 떨쳐버리면 다시 선적분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은 4번이 되겠죠. 자기 H의 진행 경로에 대한 주의 적분을 하면은 법선 성분의 면에 대해서 벡터의 회전 벡터의 합과 같더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블라 크로스 H인데 언제나 로테이션 벡터함수 H는 무엇이 된다? 미분 연산자인 나블라 크로스 H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뭐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7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무한장 도선, 직선 도선에 I아와 4A의 전류가 흐른다. 두 도선 사이의 P점에서 자기의 세기가 0이라고 하면 B분의 A 값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런 얘기죠. 여기에 I의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4A가 흘러가죠. 그럴 때 요점 P점에서 자기의 세기 H가 0이 되었다. 여기에 우편에 있는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앙페르의 온화소치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H1이죠. 그럼 우편에 있는 이 전류에 의해서 요즘에 자기의 세기 방향은 도트 방향입니다. 나오는 방향이죠. 앙페르의 온화소치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도트에 졸라오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장 H2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자기의 세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H1과 H2가 같은 값이 되면은 자기의 세기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무한직선 전류에 의해서 Rm 떨어져 있는 점에 자기의 세기 공식은 이렇게 되죠. H1은 2파이 거리 Rm일 때 R분의 I가 되는데 이는 Am 떨어져 있다 했으니까 A분의 I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과 무엇이 같아야 된다? H2가 같아야 되는데 이 전류로부터 여기는 B m 떨어져 있으니까 쓰면 되겠죠. 2파이 B분의 전류가 4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I2이거든요. 이게 H2죠. 그래서 H1과 H2가 크기 같으면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갖다 놓고 A분의 B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에 2파이 소거되고 II 없애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분의 1 값은 무엇입니까?
B분의 4가 됐네요. 바꿔주면은 B분의 A 값은 무엇이 된다?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 식에서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B분의 A는 4분의 1이 되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4번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제 8번 보시겠습니다. 정상전류에서 오므의 법칙에 대한 미분형은 물었네요. 단 I는 전류 밀도, K는 도전율, 로는 고위저항, E는 전개의 세기이다. 이런 평행판이 있을 때 이게 유전체가 지어졌다고 볼까요? 여기다 V볼트의 전위차를 가하게 되면은 이는 I암페의 조를 흐르겠죠? 이게 이 유전체의 고위장이 로, 고위장의 억수를 뭐라고 한다? 도전율 K라고 씁니다. 자, 이럴 때 이 전류 밀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저항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유전체의 저항값은 어떤 단면적 고위저항 단면적 S분의 도체의 길이 Lm가 저항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위차 V는 무엇이 된다? 전위차 V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간격을 곱해주면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얘는 볼트 저항 oh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어떻게 되는가? 전류 I라는 것은 저항 R분의 V라고 쓸 수 있죠. 저항은 고위저항 단면적 분의 길이 L분의 전위차는 전개의 세기 곱하기 간격 Lm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간격 L과 L은 같은 수라 소거되고 면적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네요. 고유저항분의 전개의 세기 곱하기 면적 S. 고유저항의 억수가 오면 도전율이 되죠. K 전개의 세기 2 곱하기 면적 S가 됩니다. 이게 전류 암페가 되죠. 따라서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전류 밀도를 I로도 쓰고 또는 J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의미는 전류의 수를 면적으로 나누는 게 전류 밀도가 되겠죠. 따라서 전류 밀도는 무엇이 된다? 전류 얘를 S로 나눠주니까 도전율 K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되네요.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이다. 이것을 오미 법칙의 미분형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오미 법칙에 대한 미분형.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전류 밀도 I는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2가 되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보시겠습니다. 진공 내에 점 300, x로 3이죠? 메타이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쿨롬의 전하가 있다. 이때 점 640m의 전개의 크기는 약 몇 볼트/메타이며 전개의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렇게 물었네요. 여기서 이게 Z축인데 Z축은 0입니다. 그럼 Z축이 없으니까 그냥 X, Y축만 그려놓고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여기를 X축, 여기를 이렇게 Y축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Y축의 기본 벡터는 A, Y가 되며 X축의 기본 벡터는 A, X로 표시할 수 있죠. 지금 전하가 있는 곳은 1, 2, 3의 점입니다. 3. X축으로 3m 간 요점에 점전하, Q쿨럼의 점전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X로 6이 되니까 3, 4, 5, 6 여기네요. 6m인 점과 Y축으로 1, 2, 3, 4m인 점입니다. 4.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죠. 이 점이 P점이 되는 겁니다. 이 P점에서의 전개의 크기와 단위 벡터는 얼마이냐 하는 문제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선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거리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은 여기에 3m, 여기에 4m이니까 5m가 되겠네요. 전개의 방향은 두 전하를 연결하는 직선선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전개의 세기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를 크기를 구해라는 얘기죠. R의 제곱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선 전개의 크기를 먼저 구해볼까요? 전개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4파이 입실온 제로분의 1 못에 거리의 제곱의 환비례 전하에 비례하는 것이 전개의 세기죠. 4파이 입실온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거리는 5m 제곱의 환비례고 전하의 크기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주어졌습니다. 전화의 크기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주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9승 플러스 9승 소거되고 4, 9, 36을 2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의 세기의 크기는 얼마이다? 25분의 36 볼트 퍼 메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단위 벡터를 묻는 것인데, 단위 벡터라는 것은 단위 벡터 하루, 지로, 단위 벡터는 크기는 1이고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쓰는데, 단위 벡터는 거리 r의 절대값에다가, 그래서 방향성 벡터, 그래서 x축으로 3m, y축으로 4m 같죠? 그러면 x축에 3ax 플러스 y축으로 4aym. 이것이 단위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크기는 1이고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 단위 벡터. 거리가 5m이죠? 네, 이것이 단위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단위 벡터는 5분의 1 곱하기 a 3ax 플러스 4az ay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단위 벡터 이게 전기세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에서는 찾아보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기세의 크기 25분의 36, 단위 벡터는 5분의 1 3ax 플러스 4ay.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번. 전속밀도 D는 x제곱 y 플러스 y제곱 j 플러스 z의 제곱 k 쿨럼퍼미터의 제곱을 발생시키는 점 1, 2, 3에서의 최적전압 밀도는 몇 쿨럼퍼미터인가? 전속밀도 D를 주어주고 최적전압 밀도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에서 디버전스 D는 무엇이 된다? 이것은 나블라 크로스 나블라 도트 D가 되며 내적이죠? 내적이면 이것은 무엇이 된다? 최적전압 밀도 로가 된다. 이것이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블라 도트 D는 무엇이냐? 나블라 도트 D라는 것은 미분 연산자인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j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가 되며, 전속 밀도를 직각 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i의 tx 플러스 j의 ty 플러스 k의 tz.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적해 준 것이군요. 이것도 벡터 내적해 주면 어떻게 된다? ii, jj, k만 1이고 나머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ii 1이 되었으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dx. 그러니까 x성분은 x로 미분하고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y. y성분을 y로 미분해주고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dz. z성분을 z로 각각 편 미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i 앞에 있는 게 x성분이요. 전속밀도에 이게 y제곱이 y성분이고 z의 제곱이 z성분입니다. 각각 x, y, z로 각각 편 미분해주니까 x의 제곱을 x로 미분하니까 2x,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2y, z의 제곱을 z로 미분하니까 2z가 되었죠. 각각 x가 1, y가 2, z가 3이라고 해줬습니다. 1, 2, 3. 그래서 넣어주면은, 대비해주면 2 곱하기 1이니까 2, 플러스 2는 4, 2, 3은 6이 되었죠. 구해주니까 12가 되네요. 12 단위는 전속 밀도의 단위, 전속의 최적전압 밀도의 단위니까 쿨룸 퍼 메터의 3승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12가 되었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1번 있죠?